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네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면서 더 시원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보게 된다면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순탄하게 가면 시청자들이 식상하게 생각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구현숙 작가님도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정수 장모의 등장으로 시청률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반전 드라마가 호평을 받는 건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드라마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8화와 49화 성공 개편을 보시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너무 잘됐다, 어서 결혼식 보고 싶다. 이제는 진짜 키스하는 모습 안 보여주면 안 돼. 볼뽀뽀는 그만, 나도 저런 사랑 받아보고 싶다. 나도 가끔 옛 연인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진 적도 있었다 하는 반응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저런 며느리는 놓으라고도 하세요. 너무 주장이 세서 그런 느낌이 들까요? 키스신이 안 나오는 건 안재욱이 집에 있는 아내를 의식해서가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네요. 근데 그게 빠지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멀리서 키스하는 흉내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동석은 결혼 전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첫 번째 아내에게는 멋진 프로포즈를 못했을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상당히 엄하게 자라서 로맨틱가이의 본성을 잘 발휘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쩌면 재벌가의 결혼이라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프로포즈는 정식으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어떨까요? 전에 상상 속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주던 장면 기억나시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다들 심쿵했지만 상상이라는 예리한 판단들이 많았고 상상이 맞아서 실망했었습니다. 그때 안재욱 배우가 가수였다는 것을 새삼 기억나게 해주었는데요. 이번에 프로포즈를 이걸로 진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보다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 싶어요. 노래는 독수리 OST 당신은 누구시길래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한 회장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줄래요? 하고 광숙을 올려다보는 거죠. 광숙은 얼굴을 감싸고 부끄러워하면서 네라고 대답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호호호. 동석은 반지를 꺼내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키스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OST가 잔잔히 흐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 날짜가 요즘은 예식장이 잡히는 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객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서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달달 마흔즈 커플도 하객이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동석 회장이 하객은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다니까 광숙이 놀랍니다. 자기 결혼식을 생각해볼 때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지요. 보통 하객 수가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룹 회장님 결혼식이니 500명이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공영방송이라고 또 현실감 없게 작은 결혼식 시키면 재미없죠. 동석이 세상 사람들 앞에 광숙을 다 자랑하고 싶대요. 호호호.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겠어요? 결혼 후 다투는 것보다 그동안 이래저래 다투면서 상대방 성격도 다 알게 되었고 먼저 사과하기로 다짐했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오지라퍼 광숙도 자기가 또라이라는 걸 인정했으니 이제는 동석 입장을 많이 배려하면서 회장님과 오손도손 잘 살길 바래요. 한편 독고탁은 검찰로 넘어가 호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장직에서 면직되었으니 대주주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회사는 독고탁과 선을 그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회장직을 인수하게 될까요? 42%의 주주가 누구를 앉힐까요? 전문 경영인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주 생산은 백지화시킬 겁니다. 회장 라인들은 모두 옷을 벗거나 좌천될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캐스팅보드를 쥔 장미애의 입김이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장미애가 선호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장미애가 어떤 서류 하나를 들고 독수리 술도가를 찾는데요. 무엇일까요?
미애는 항상 공금을 훔쳐 달아났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소가리를 해왔죠. 그걸 꼭 갚고 싶었지만 독고탁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동에 옮길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돌덩이 같은 죄책감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고 무엇보다 세리와 범수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강수 앞에서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미애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라주조 자기 지분 4.9%입니다. 이것의 전부이든지 일부이든지 독수리 술도가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혹은 현재까지 독고탁이 추진해온 전통주 생산 설비와 부지를 독수리 술도가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신라주조에게 매각한다는 합의서일 수도 있습니다. 마 대표와 천수 부사장이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세리와 범수, 강수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미애의 청을 거절하기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도 현실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 늘려야 할 상황이거든요. 미애는 동시에 독고탁이 죗값을 치르고 난 후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회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우호 지분을 모으는 일도 서서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독고탁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범수를 사회이사로 천거하고 세리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나저나 공주실 여사는 천수처가 들어왔고 이제 광숙의 시동생들 거두는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골든캐스터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그냥 돌아가면 또 거기서 왕따 될 것 같으니까 고자동에게 골든캐슬로 같이 가자고 하네요. 호호호. 아니 술도가는 어떡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 지르는데 글쎄요. 평생 술만 빚던 사람이 거기 가서 쟁쟁한 인사들과 어울리고 일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매일 댄스만 출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고자동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독수리 술도가 여자들이 하나 둘 짝이 맺어지고 이제는 세리 차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한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야 하는데 은영이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될 수는 없잖겠어요? 은영이의 마음은 진심으로 애송이에게 한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낳고 가버린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짐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걸 풀 사람은 역시 세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리가 은영을 만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언니 죄송해요. 제가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 걱정하시는 것 이해할 것 같아요. 교수님의 뜻도 완강하고 하니는 아빠와 저를 잘 따르고 있어요. 제가 잘 기르도록 온 정성을 다할게요. 가끔씩 이모라는 신분으로 만나게도 해드릴게요. 한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세도 가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이가 다 성장하고 모든 걸 이해할 때쯤 엄마의 심을 알려주고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언제든 만나도록 해드릴게요. 아무 염려 마세요, 언니. 언니를 한이 엄마로 존중하고 대접해드릴게요. 은영이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는 중 드디어 바라던 아기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되고 한이에 대한 집착도 점점 옅어지고 새 생명에게 마음을 주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제는 가장 풋풋한 한봄 강수 커플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어 보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강수를 사랑하는 한봄. 그의 사람됨을 아는 한 회장과 오빠 한결도 다 응원하니까요. 이들의 러브스토리를 많이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메인 커플은 아니었으니 이 정도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한결만 짝이 없어요. 아예 싱글로 남겨두려나 봐요. 작가님이 몇 줄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신데렐라 한 사람 덜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한결이 너무 외롭잖아요. 작가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룹 신화에 걸출한 댄서 겸 가수였던 김동완이 보여주었던 흥수는 생각보다 분량이 많았어요. 천방지축이고 폼생폼사여서 형들이 맘을 놓을 수 없었는데 옥분이라는 참한 아가씨가 평생 옆에서 천사처럼 돌보는 바람에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 김동완은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아직 싱글입니다. 나이는 79년생이니까 46세죠. TV 프로에서 결혼을 할 것처럼 했지만 그건 방송용이었다고 했거든요. 다른 멤버들은 결혼을 다 했지만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걸 보면 외로움을 타지 않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찍으면서 마음이 달라져서 결혼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지옥분역의 유인영과 결혼한다면? 호호호.
유인영은 84년생으로 41세 싱글이거든요. 유튜브 인형인형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데 이번 드라마처럼 성격이 정말 털털해요. 2003년 나이 19세 때 리바이스 모델로 시작했고 인기 많은 모델이었어요. 본인은 7대3으로 악역을 많이 했다는데 악역은 억울한 점이 많대요. 웨딩드레스는 진짜 결혼식 때 입으려고 그 배역을 안 맡으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드라마에서 웨딩드레스를 정말 많이 입게 되었고 그러나 한 번도 결혼에 골인은 못했대요. 파혼이 되거나 죽거나 해서 말이죠. 독수리 오형제에서는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네요. 축하합니다, 인형님. 굿캐스팅에서 싱글맘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선한 역을 맡아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하지만 그 후로는 선한 역이 잘 안 들어왔대요. 이번 드라마에서 지옥분역으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도 기쁜 것 같아요. 실물을 보면 정말 더 이쁘다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예쁘게 말하고 살짝 보조개가 들어가는 키 172cm, 몸무게 48kg의 유인영 배우에 대한 얘기로 마칠게요. 주말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드라마 센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